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이 경영환경 악화를 우려하면서 재계가 반발한 법안들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되면서 재계에서는 성토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통과된 법안 내용 중에서 경제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그 감사위원 3%룰에 대해서 제일 반발이 좀 컸던 것 같아요. 3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지분율이 50%가 있더라도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만큼은 거기서 의결권을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 룰을 적용하면은 대주주가 50%를 갖고 있으면 대주주는 3%,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포함이 보통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특수관계인이 3명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 지분율이 대주주가 41, 특수관계인 3명이 9%, 소수주가 10%일 때 이게 3%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3%가 되고 소수주주는 10%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개별 3% 룰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합산 3% 룰로 원래 하려고 했는데 경영계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다 보니까 합산은 안 되겠다. 개별로 3%에서 대주주 1명에 3%, 특수관계 3명이 333에서 9% 해가지고 합치면 12%가 되잖아요. 그럼 소수주주보다 많은 이렇게 조금 완화된 형태로 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중대표 소송제도 상법 개정안에 담겼는데요. 다중대표 소송제 같은 경우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자회사가 모든 주주가 아니라 최대 주주만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경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자기 회사 주주들이 자기 회사 이사를 상대로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자회사가 오히려 경영을 잘못해갖고 모회사한테 폐를 끼친다 이럴 때는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중대표 소송제가 이제 도입이 된 건데 경영계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무분별한 소송의 우려가 있다라고 반발을 했었고 그래서 상장사 주식의 한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어떻게 결론이 난 겁니까? 일단 제일 관심 많이 받았던 거는 전속고발권 폐지예요. 전속고발권 폐지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담합이나 부당지원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이해관계, 이른바 갑질을 당한 이해관계자도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속고발권 폐지인데요. 이게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강화가 됐는데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이전에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장사 중에 30%가 넘게 안 하고 대주주 지분이 30% 넘게 안 하고 29.9% 이렇게 피해간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로 모두 일원화하는 내용이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 법안이 있는데 이게 이름을 금융복합기업 집단 감독법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지주사라는 데가 있잖아요. 뭐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이런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사 밑에 있는 은행, 보험, 증권 이런 걸 통합적으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지주사 산하가 아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증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통합금융그룹 감독을 안 받고 개별 기업만 받습니다. 이거를 이제 묶어서 금융감독을 받게 되는 법안인데요. 법안 적용을 받는 자산 5조 원 이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입니다. 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각종 경제 법안들 이렇게 설명, 내용들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경제단체들에서는 이전부터 계속 반발을 했었고 특히 3% 룰 같은 경우에는 경영 불확실성이 또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통과가 됐으니 이후의 반응들이 좀 궁금하네요. 어제 굉장히 바빴어요. 경제단체들에서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성명을 내가지고 그런데 아무래도 3% 룰에 대한 반발이 제일 심한데 30대 기업 중에 3% 룰을 적용을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곳이 14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경영자총협회는 3% 룰에 대해서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3% 쪼개기를 통해서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수준이 됐다.
기업들의 방어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다. 최소한 주식을 보유했을 때 뭐 어제 사서 오늘 바로 행사할 수 있게끔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유 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보완 장치를 좀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고요. 예.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24곳이 내부 결의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곳은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SK 하나등인데요. 해당 기업들은 뭐 회사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SI라든지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뭐 글로비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부 거래를 줄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주주들이 이제 지분을 좀 내놓을 수밖에 없는,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주가가 하락을 할 위험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분율이 떨어지니까 경영권 방어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노동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노동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노동계에서도 불만이 많고 경영계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노동자가 노동운동을 하다가 회사가 만약에 해고를 시켰다. 예. 그러면 조합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노동계는 불만이 있었던 거고 경영계 같은 경우는 아니 노조 활동을 잘못해서 불법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사람이 회사 나가서도 노조 활동을 한다 그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것 때문에 반발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그 분이 노조 활동을 하게 된 사람이 회사 내로 들어와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건데 그래서 원래 그 정부 안에는 이게 노사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 그 내용이 노동계의 반발로 해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시설 점거 금지. 그러니까 뭔가 정말 회사의 핵심적인 생산 시설을 점거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경영상에 부담이 된다라는 반발이 있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노동계가 뭐 임금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거의 매년 들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단체 협약을 한 3년 정도로 하면 이거를 좀 매년 투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는데 이게 3년으로 연장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3년 이내에서 하는 걸로 약간 좀 후퇴를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발이 좀 있습니다. 경총은 정부안보다 노동계 입장이 더 반영된 안이면서 경영계는 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굉장히 대립적이고 전투적인 노사 관계로 한국이 굉장히 좀 그 글로벌한 수준에서도 좀 전투적인 노조 관계, 갈등적 노사 관계를 갖고 있는데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이 법안도 통과가 됐죠? 예. 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고용보험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산재보험 가입도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제 제외할 수 없게 돼서 사실상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수고용직에 대한 그 노동자 권리가 개선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여기가 좀 이제 비용 측면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경영계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이제 일자리, 뭐 예를 들면은 뭐 배달을 자기가 이제 주문을 받아서 하는 배달이라든지 그 이른바 긱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비즈니스 형태의 제약이 될 거라는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경영계는 이번에 법안 내용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당의 이제 의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이번에 야당의 태도를 보면은 공수처법 같은 정치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경제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게 반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에는 또 내년 초에는 집단소송제나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지금보다 좀 더 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줄줄이 논의가 될 텐데 이 부분을 과연 좀 내년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예, 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한 내용들 함께 다뤄봤고요.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